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이렇게 준비해서 정리할 건데요. 빨리빨리 나가서 한 번에 2학년을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걸 배우냐면요. 이렇게 총 6가지 단원이고요. 세자리수, 여러가지 도형, 덧셈과 뺄셈, 길이 재기, 분류하기, 곱셈입니다. 자, 곱셈이 처음 나오게 되고요. 수와 연산이 세 파트고 도형 하나, 측정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학년 1단원 세자리수에서는요. 90보다 10 큰 수 100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몇백, 세자리수의 구성 및 읽기, 각 자리 숫자는 얼마를 나타낼까, 띄어세기, 그리고 천의 출현, 그리고 세자리수 크기 비교입니다. 앞으로 2학년 2학기 때 네자리수 배우는 데까지 이제 모든 그 배우는 십진법의 기본 다 배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자리수 구성하고 읽기, 그 다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띄어쓰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크기 비교하는 부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단원의 여러 가지 도형에서는요. 원, 삼각형, 사각형,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기, 삼각형, 사각형에서의 꼭지점과 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도형의 이제 정말 정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 오각형, 육각형을 알고 구별하기, 그리고 쌓기 나무를 보며 여러 가지 쌓아보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수학 용어가 나오니까 수학 용어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단원의 덧셈 뺄셈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덧셈, 그 다음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 그 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과 차를 계산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응용 문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덧셈과 뺄셈식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두 개가 바꿔진다는 것도 같이 배우고요. 그다음 세수의 계산, 그 다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수 문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 올림이 있는 것과 내림이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 일일수학 사이트를 추천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을 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면 지금 이 1학기, 2학년 1학기 3단원만 찾아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에 덧셈 뺄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엄마들이 혹시나 이제 부족한 부분만 출력하셔서 책으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쪽에서 잘 안 됐을 때는 이 종류별로 다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많이씩은 안 하고 다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로 출력을 해도 벌써 이 경우의 가지수가 한 40장은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꾸준히 풀게 하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아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체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해서 책으로 엮어서 아이들 풀리게 하도록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4단원 길이재기 단원에서는요, 임의 단위로 길이재기.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자세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임의 단위로 길이를 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표준 단위가 나왔다. 그래서 1cm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를 이용해서 재어보고 그리기, 그리고 길이를 약으로 표현하기, 그리고 어림하기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학년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자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떤 자가 아이한테 더 유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 5단원에서는 자, 이렇게 분류하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분류하기의 짝꿍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보고 그거를 세워서 말해보는데요. 이 부분이 갑자기 왜 나오냐? 좀 힘이 빠지는 단원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로 가는 기본 단원이고요. 아이들 맞아요. 힘 좀 빼고 계산 없이 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곱셈 단원입니다. 곱셈 단원에서는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묶어세기, 그 다음 몇십, 몇 묶음으로 나타내기, 그래서 몇 배의 개념해서 지금 곱셈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책받침에 구구단 다 적어놓고 계속 외우라고 해서 구구단을 외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라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1학년 1학기가 지나면 책받침 같은 데에다 대고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외우기만 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동순누가 개념이나 곱셈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곱셈을 외우게 한다. 2학년 1학기 이후에 외우게 하는 걸 원하고요. 더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외우는 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배의 개념이나 동수누가 개념, 그 다음에 고쌤이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2학년 1학기가 끝나게 되고요. 저는 2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이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어야 지금 2학년 2학기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곱셈에 대해서도 구구단을 다 외워라가 아니라 구구단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익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자, 바로 2학년 2학기로 가겠는데요. 2학년 2학기도 역시 총 6개의 단원이고요. 네 자리의 수, 그 다음 곱셈 구구, 길이 재기, 시간과 시각, 표와 그래프, 규칙 찾기 단원이고요. 여기에서 수와 연산의 단원이 두 단원이 있고요. 길이 재기와 시간은 시각과 시간 단원은 측정 단원입니다. 표와 그래프는 자료와 가능성 단원이고 규칙 찾기는 규칙성에 관련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1단원 네 자릿수 부분입니다. 네 자릿수를 쓰고 읽기, 그 다음 각자리 숫자야, 그 다음 띄어세기, 크기 비교. 지금 거의 하는 부분이 비슷하죠. 그런데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이한테 좀 더 확장하게 하는 방법을 권해주고요. 이제 4학년 때 들어가서 큰 수를 읽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리가 각자리 숫자 비교하는 부분, 이 부분 어려우니까 이 부분 하고요. 띄어세기 부분은 아이들이 항상 복잡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좀 더 강조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습진법을 완성을 하면 나중에도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했듯이 수블럭 하는 거하고 띄어세기 읽는 방법 꼭 강조해서 해주세요. 2학년 2학기 곱셈구구 단원에서는요, 처음에 곱셈구구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먼저 구구단을 알려주시지 마시고요. 곱셈구구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 2단에서 9단까지 따로 1단하고 0단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2단에서 9단도 그냥 이 순서대로 추분히 2, 3, 4 배우는 게 아니라 2단, 5단 이렇게 순서 있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교육과정 꼭 확인하시고 이 순서대로 알려주셔야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완성을 하면요. 아이들은 곱셈 9구를 완성을 했고 그 곱셈표를 바탕으로 한 자릿수 곱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곱셈 9구를 바탕으로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구구단을 외워도 아이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구구단을 외우게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꼭 외우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구단을 꼭 외울 수 있도록 집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단원으로는 길이재기 단원입니다. 길이재기 단원에서는 1m가 이제 출연하게 되고요. 1m와 1cm 간의 관계, 그 다음 자로 재어보기, 그 다음 얘네들을 바탕으로 합과차, 약으로 표현하기, 어림하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1m와 1cm와의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단위들 간의 관계가 꾸준히 있는데요. 사실은 이 관계라는 부분은 곱셈에서 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곱셈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이 관계 부분도 이해하고 하니까요. 집에서도 더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단원으로 시각과 시간입니다. 시각과 시간 단원은 시각을 분 단위로 읽기, 나타내기, 몇 시 몇 분과 몇 시 몇 분 전, 그 다음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 달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드디어 시계 보기의 출연입니다. 제가 2학년을 실제로 가르쳐보면 이 단원을 가장 어려워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시계를 보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간하고 시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부모님들도 시간이 몇 시야? 라고 얘기하실 때 시각이 몇 시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거여서
두 개의 관계를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명확한 수학적 용어 써줘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단원으로 표와 그래프 단원입니다. 표와 그래프 단원은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표와 그래프 단원은 사실 쉬어가기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내 거 한번 조사해보고 편리한 점 뭐 이런 거 나타내는데 아이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이 부분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따라가면 아이들이 즐겁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규칙성이고요. 규칙성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규칙을 찾아봐요. 덧셈 표가 주어지고 거기서 규칙도 찾아보고 곱셈 표 안에서의 규칙, 무늬 배열에서의 규칙, 쌓기나무 규칙, 실생활에서의 규칙 찾기 얘를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많은 규칙을 말, 그림, 행동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아이하고 차분히 말해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에서 어려운 건 실생활에서 규칙 찾기예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실생활 규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관 좌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있는 표라든가 이런 것들 규칙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하고 같이 한번 실제 영화관이나 이런 거 보면서도 찾아보는 연습하면 아이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2학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2학년이 모두 끝냈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자, 꼼꼼하게 아이들이 덧셈 뺄셈이 완벽하게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덧셈 뺄셈 많이 연습하고요. 덧셈 뺄셈 연습할 때 제가 좋은 게 수블럭하고 그다음 모른 종이 아이들 그 10칸 노트에다 덧셈 뺄셈 해서 자릿수 고민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곱셈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배우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정확한 수학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확한 수학 용어를 써줘야 아이들도 별로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학 용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2학년 1학기, 2학년을 통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쭉쭉 3학년, 4학년도 올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